15개월의 리리 하리하. 여러분 오셨어요. 여러분 오셨어요. 잠깐 물 가지러 갔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물 가지러 갔다 왔다. 까꿍 점심인데 왜 왔냐고. 좀 이따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짧게 방송할 것 같아가지고 좀 이따가 1시간 겨우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가지고 미리 왔어요. 최대한 리노아 성분은 섭취하세요. 지금이 더 길게 합니다. 좀 이따보다, 저녁보다, 오후보다. 지금 오신 분들 모두들 환영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리하리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천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도 반갑습니다. 뭔가 목소리가 다급하셨어요. 다급한 게 여러분들 오후에 제가 방송을 진짜 짧게밖에 못할 것 같아가지고 시간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숨을 헐떡 대면서 왔어. 좀 이따가 진짜 1시간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바보? 왜 갑자기 바보야? 왜 갑자기 나한테 바보래? 바보는 1,000원 내고 해야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갑자기 나한테 뜬금없이 바보라니? 다급하다고 바보는 아닌데 좀 급하게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약간의 집단적 독백이 있었는데 오늘 점심에는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점심 메뉴 추천도 해드려야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먹는 건 자유지만. 못된 리노비는 임시제한. 오랜만에 표독한 리노아를 보여주지. 오랜만에 부드러운 리노아에서 표독한 리노아를 보여주지. 이것이 철권통치다. 철의 정치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좀 이따가 방송을 길게 못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여러분들이랑 할 얘기 있으면 다 하려고. 월요일에는 조금 할 얘기가, 할 시간은 없는데 할 얘기는 많을 것 같아요. 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할 얘기는 많을 것 같아요. 소독 노아 좋아요. 좋아요는 스피키 대사라서 별로다. 이제 갔다 오시니까 정신이 드시나요? 간만에 보여드린 임시제한이었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갑자기 까꿍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못 뵀던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아침에 채팅을 못 치셨던 분들도 점심시간에 살짝 점심 식사 하시면서 채팅 치실 수 있지 않을까, 방송도 들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온 리노아입니다. 게릴라는 원래 이런 거죠. 까르르 1,000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표독 리노아를 보여드렸죠? 규칙은 바보는 1,000원이다. 바보세는 규칙은 지켜야죠. 안 지키면. 요즘에 계속 봐줬는데 한번 칼을 휘둘러 봤습니다. 천원 감사합니다. 저는 샐러드 똑같이 먹고 왔어요. 샐러드에 달걀, 그 다음에 요거트 이렇게 먹고 왔습니다. 루틴이 된 것 같아요. 점심 루틴, 건강한 점심 루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은 이미 먹었을 시간이 진작에 지났고 점심은 아직 조금 이른가? 12시 돼야 먹나? 저만 일찍 먹었나? 점심은 저 운동 가야 돼서 조금 일찍 먹거든요. 여러분들은 보통 몇 시에 드시나요?
아무도 대답이 없네. 나 혼자 또 얘기해야 돼? 집단적 독백할 때는 진짜 얘기 잘하면서 이런 거 물어볼 땐 아무도 대답 안 해. 여러분들은 보통 몇 시에 드실까요? 슬슬 먹으려고요. 안녕하세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다. 별거 물어본 것 배달 주문 완료 상태. 아, 기다리고 계세요? 빵 구워서 버터 발라서 먹을 거예요. 일어나면 그때그때 먹는 타입. 지금 이 순간 먹고 있다고요? 슬슬 그쵸. 12시 10분 전이니까 일하게 되면 12시부터 먹게 되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보통 12시 1시가 제일 많을 것 같고 조금 일찍 가는 회사는 11시 반에서 식사를 하는 데도 있을 것 같고 민방위 가야 해서 칼로리 바로 때우면서 보고 있어요. 민방위 몇 시부터 가세요? 주말은 1시 안 넘기게 되는 편이에요. 민방위를 가서 밥 먹을 시간이 없다라 안타깝군요. 민방위 가면 밥은 안 주나 보네. 밥은 안 줘요? 민방위에서 식사 시간 됐다고 겹쳤다고 밥은 안 주나 보네요. 도시락 같은 거 간단하게 줄 법도 한데. 점심시간은 개인적으로 뭔가 2시까지가 맥시멈이란 느낌. 병원 오래 노는 데는 2시 반에까지 점심인데도 있더라고요. 온라인 민방위만 해봐서 모르겠어요. 온라인 민방위라는 게 있어요. 오프라인 민방위, 온라인 민방위 따로 있나 봅니다. 제가 잘 모르는 세계 얘기라서. 저분은 일단 나가시는 거니까 아마 시간이 없어서 칼로리 바란스를 먹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코로나 2시 반까지 점심이라니 배가 병원 중에 있더라고요, 가끔. 점심 리노아는 귀엽다. 감사합니다. 옷도 편하게 입고 왔어요. 코로나 때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도 올해도 마지막이라 직접 가는 건 너무 먼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요. 테네시는 뭔가 간식 시간 같아요. 오프라인 민방위는 유비의 상징입니다. 교육받으러 오라는 말이 없어요. 5시가 되면 뭔가 더 참고 저녁 먹자라는 생각. 그렇긴 하죠. 5시가 되면 기다렸다가 6시에 저녁 먹자라는 느낌이긴 하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나는 지금도 사이버 교육인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나 보네요. 이게 온라인으로 받으시는 분, 오프라인으로 받으시는 분 차이가 있나 봅니다. 민방위는. 저는 좀 전에 눈앞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봤더니 안경에 이 닦으면서 막 튀어가지고 뭐가 묻어 있었어. 어쩐지 눈앞이 흐리더라. 2년차까지 직접 가는 거 아닌가? 연차별로 나뉘어요. 제가 완전히 모르는 세계 얘기라서 여러분들의 해주시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눈앞이 흐려서 봤더니 지금 안경 쓰고 있거든요. 렌즈 안 껴가지고. 안경이 이 닦으면서 막 튀겼나봐. 하얀 반점이 묻어있더라고요. 치약이 튀었나봐.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2년까지는 오프라인, 이후로는 사이버 교육. 그럼 저분은 아직 2년차인 거네요. 1년에서 2년 사이인 거네요. 그랬나봐요. 아, 전동 칫솔로 해서 그랬나? 전동 칫솔 써가지고 좀 더 많이 튀었나? 가끔 민방위에 군복 입고 오는 사람들이 재밌다. 아, 군복 안 입어요? 그냥 일반 옷 입고 가요? 예비군은 군복 입고 민방위는 군복 안 입고 그거 차이구나. 예비군 끝난 리노비들이 많구나. 연령대가 보인다. 예비군만 입지 않나? 민방위는 편하게 그냥 각자 사복.
완전 군장해야 한다 할라 했는데 민박이는 편하게 간다고 합니다. 각자 사복을 입고 예비군만 군복을 입고. 만화 캐릭터 코스프레 한 사람이 오히려 정상인으로 보일 정도의 민방위 군복이다. 그 정도로 이상한 거예요? 군복을 입어도 뭐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굳이 불편한 군복을 입을 이유는 없다. 그런 말 하면 나쁜 거예요? 살쪄서 사이즈가 안 맞는 거 아님이라고 하면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오랜만에 약간 장난기 모드. 살쪄서 사실은 안 맞아서 못 입는 거 아님? 누가 말 안 했으면 저도 군복 입고 갈 뻔했네요. 미리 알아서 다행이다. 표독 엘프에 이어서 장난꾸러기 엘프 잠시 돌아왔습니다. 요즘 계속 부드럽기만 했죠. 그래서 가끔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한번 해봤어요. 악질이라뇨? 악질까진 아닙니다. 키가 자라서 기장이 바지가 짧아요? 키가 많이 크셨나? 어른 되고 나서도 키가 많이 크셨나 봐요. 저분은 천천히 오래 크셨나 봐요. 가끔 자라는 사람이 있대요. 키가 커졌다고 너 뭐 먹었냐 뭐 군대에서도 큰 사람 있다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솔직히 제대하고 나면 살이 쪄서 군폭이 작아져? 그거 내 말 맞잖아. 살 쪄서 안 맞는 거 아님? 이라고 했잖아. 내 말이 맞잖아. 내 말이 맞았네. 어이 그 키가 크는 방법을 나에게 내놔라. 뭘 하셨을까? 그냥 저절로 크셔가지고 모르는 거 아닐까요? 특별한 비법이 없는 거? 그냥 저절로 커져서? 유전 같은 거? 저 집안은 원래 오랫동안 키가 크는 유전자라든지. 어제 영도에서 왔던 뭐 전 세계에서 평균 키가 제일 큰 딩카 부족인가 어제 있었잖아요. 다리 엄청 긴. 그것처럼 저분 집안은 원래 오랫동안 키가 크는 유전자. 그런 거인 거지. 저도 몇 센치만 더 컸다면. 나는 좀 많이 커야 돼. 클 거면 몇 센치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예비군 가면 벨트는 고사하고 지퍼 풀어도 바지가 다 안 들어가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군대 가서 키 크는 이유가 살 빠지면서 척추를 누르던 지방이 사라져서라고? 진짜예요? 진짜야 장난이라? 진짜임? 척추를 누르는 지방이 사라지면 키가 커요? 유전자가 좋아도 환경에 따라서는 자라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점심 먹고 오셨어요? 뭐 드셨어요? 회사밥 아니면 밖에서 밥? 맞아요. 덤으로 자세 교정까지. 저도 군대 가서 5kg가 빠지니까 3cm가 컸어요. 급식으로 마라탕도 줘요? 그러면 맛이 시중에 파는 거랑 비슷한가요? 군대는 건강한 생활을 강제하니까요. 나는 전역하고 나서도 더 자라서 지방이나 그런 건 저분은 진짜 오랫동안 크셨네요. 예비군은 마치 일부러 옷을 걸친 게 마치 패션인 듯 보여주려는 장이다. 마치가 한 문장에 2번 들어가가지고 마치 거의 시중 마라탕이에요? 블라인드 된 거 안 떴는데? 뭘 치려고 하셨을까? 마라탕 먹고 싶다고?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옷을 걸치고 싶어서 걸친 게 아니잖아. 나는 뭐 했냐면 방송 끝나고 한 40분 정도 누워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리노아 게시판에 사진, 어떤 사진이요? 어떤 사진을 올리고 싶으세요? 말씀해보세요. 음식 사진 같은 거면 전혀 상관없고요. 등이 굽은 분들은 강제로 바른 생활, 급식 사진 올려도 됩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올리셔도 돼요.
바른 생활 하다 보면 퍼져서 키가 커진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냐? 한국은 마라탕 소스 제품이 많이 급식 사진 올려도 됩니다. 물론 됩니다. 물론 됩니다. 봐드릴게요. 올리면 봐드릴게요. 제가. 급식 안 먹어본 지 언 18년. 저는 아까 방송 끄고요. 하나도 여러분 안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10시에 끄고 가가지고 한 40분까지 누워있다가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하면서 눈도 좀 감고 완전 깊게 자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좀 낮았어요. 아까보다 아침보다. 하고 그거 하고 다른 거 이것저것 좀 하다가 점심 먹고 세탁소 갔다가 옷 맡기고 그러고 왔습니다. 영상 잘 안 돼요. 그 힘을 빼는 게 진짜 어렵더라. 자기 전에 가끔씩 한 번씩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점심을 왜 이렇게 빨리 먹었냐고? 운동을 갑니다. 그래서 좀 빨리 먹어야 소화가 돼서 배가 안 아프기 때문에 운동을 가가지고 빨리 먹습니다. 세탁소에 겨울옷 맡기고 왔어요. 겨울 동안 입던 복실복실한 옷을 맡기고 왔습니다. 저는 명상 하다 보면 잠들어 버리던데 그냥 몸 자체에 집중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명상하는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 보고 틀어놓고 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음악팅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뭔가 마음의 기운을 빼면 긴장도 풀려서 스르륵. 그쵸. 이제는 겨울옷을 보내줘도 될 것 같아서 저도 맡겼습니다. 여러분들도 겨울옷이 있다면 나 운동복도 오늘부터 바지를 이제 두꺼운 바지에서 얇은 걸로 바꿨어요. 두꺼운 거는 다 개가지고 넣고 얇은 걸로 꺼냈습니다. 갑자기 춥진 않겠죠? 그러게 비 내리고 기온이 조금 내려간다는 얘기는 있기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내려갔지? 기온을 한번 아이폰으로 볼까요? 나와라 아이폰. 서울 수요일 비 100%. 추워지는데? 수요일에 21도까지 내려가는데? 수요일에 21도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잠시 쉬어가는 날입니다. 루리커피 쉬는 날이죠. 실제로 야루비님들이 쉬시는 날입니다. 시원해질 거 2, 3일이면 다시 올라가요. 그래도 그날 하루는 21도까지 떨어집니다. 대구는 목요일에 비 소식이 있네요. 지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잠금질 타임입니다. 포항은 30도, 오늘 30도까지 올라갔다고요? 대구도 29도. 지금 현재 right now 30도. 에어컨을 트셔야겠네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에어컨을 틀 온도다. 에어컨 트는 것을 허락합니다. 32도면 더 더운데 대구가? 지금은 어딜 가나 더울 거예요. 3도가 올랐어. 아직 5월인데 대신에 수요일에 서울 기준으로는 21도까지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수요일에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긴팔을 그날을 입어야 하지 않을까. 바람막이 같은 거 하나 정도는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논산 29도로 발음이 논산 29도로 점점 상승. 받침이 다 있네.
여러분들이 계신 지역이 생각보다 다양해요. 우리 방은. 나는 항상 수도권 중심으로 아무래도 수도권이 제일 많지 않을까 하는데 대구도 있고 포항도 있고 지금도 논산도 있고. 안녕하세요. 아, 인사 안 하셨다고 늦게 하시는구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번 주에는 이불 덮고 잤는데 어제는 선풍기 켜고 잠. 날씨가 너무 변덕이 심해요. 도대체 에어컨 없이 옛날에는 찬물에 목욕하고 부채질하고 수박 먹고 그러고 버티지 않았을까요? 전에 이맘때쯤 국토 대장정 하던 분의 방송이 대구에서 장비가 뻗어버렸다. 너무 더워서. 그만큼 대구는 덥다. 그러면 에어컨을 트셔야죠. 어쩔 수가 없네. 일어나니 방안 온도가 29도였어요. 후텁지근하실 것 같은데? 이불을 안 덮어도 춥지 않은 온도 29도. 오늘의 2병째 물을 마시자. 2병은 아니고 좀 마시다 만 거 있었으니까 1병인가? 아, 습하진 않아서 괜찮았다. 습도까지 높으면 후텁지근한데 습하진 않아서 괜찮았다. 이럴 땐 응달인 자취방 위치에 고마움을 느껴야 하나? 럭키비키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름 되면 습해져서 무서워요. 제습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저도 제습기를 쓴답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책이 많아가지고 제습기를 돌려요. 근데 제습기를 돌리면 제습기 돌리는 공간은 더워져서 에어컨도 같이 틀어야 돼. 그래서 전기 요금이 뻥튀기가 돼요. 제 방은 아직은 해가 안 들고요. 이따가 오후 방송할 때쯤 되면 아마 등이 뜨끈뜨끈해질 것 같아요. 밤에 잘 때 제습기 틀어놓고 자긴 하는데 좀 소리가 거슬리죠. 그쵸? 소리가 생각처럼 저소음이라고 해도 약간 거슬리는 소리가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에어컨 단독으로 제습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이 럭키비키. 럭키비키 대신 나만의 표현을 만들고 싶다. 이거는 원영이 거니까, 장원영 거니까 나만의 표현 럭키비키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럭키비키 대신 쓸 수 있는 단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나만의 단어를 만들고 싶다. 아주 좋아라는 뜻이 담긴 럭키비키. 뭐가 좋을까? 생각이 전혀 안 나네. 키키 조합은 패러디고 나만의 표현, 나만의 표현. 여러분 뭔가 좋은 거 없을까요? 럭키비키를 대신할 수 있는? 이럴 때는 또 집단 독백을 안 하네. 뭐 물어보면. 아까 아침엔 안 시켰는데도 열심히 집단 독백을 하더니. 다들 생각 중인가 봐요. 생각 중에 안 떠오르죠. 나도 안 떠올라. 아이디어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양념치킨 레시피처럼 어느 날 백마탄 초리 노위가 던질 거예요. 오자마자 생각해야 하다니. 지나가던 리노비야. 나와도 안... 개똥은 약에 쓰려고 찾으면 없어. 그런 거예요. 안 그럴 때는 여기저기 굴러다니는데 약에 쓰려고 찾으면 없어. 끼와 연관 지어보자. 근데 그것도 끼, 럭키, 비키, 끼.
아이 깡충깡충해. 기분이 너무 좋다. 아이 깡충깡충해. 창작은 고통에서 나온다고? 그렇진 않은데. 라키라고 하죠. 똑같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따가 오후에 제가 방송을 진짜 짧게밖에 못할 것 같아서 1시간 겨우 할 수 있을까 말까라서 지금 또 왔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서 왔어요. 방송 되도록 길게 해야 다양한 시간대에 다양한 분들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있을 때는 틈틈이 방송을 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고통을 굳이 줘야 되냐라고. 나는 고통 준다는 말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저기 시청자분이 하신 말이에요. 누가 보면 내가 한 줄 알겠네. 억울하네. 억울하다. 럭키비키를 대신할 좋은 말 뭐 없을까? 이거 트위터에 올려야겠다. 누군가 봐주겠지. 럭키비키를. 트위터에 글 쓰는 중. 럭키비키 대체어를 생각 중이었어요. 나만의 뭔가 독창적인 표현이 있으면 좋겠다. 럭키비키. 아우 기분이 깡충깡충해라고 할까? 완전 깡충깡충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회사는 딱 점심시간일 것 같습니다. 와이프님이 뭘 시켜서 이제 들어서 재택근무 중이세요? 깡충깡충 뭔가 뛰어다녀야 할 것 같다고? 기분이 좋아서 점프 하면서 이렇게 팝콘처럼 통통 튀어오르는 거죠. 재테크가 아니라 재택근무. 재택근무 하시냐고 여쭤봤어요. 제 발음이 너무 나빴나요? 재택근무 하시나요? 라고 여쭤봤어. 재테크가 아니라 재택근무. 발음 이슈. 재택입니다. 오케이. 재테크로 들렸구나. 재택근무.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재테크를 집안의 경제 얘기를 왜 여쭤보겠어요? 그건 너무 사적인 거 아님? 재테크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볼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재테크를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네 저는 주식의 몇 퍼센트 적금의 몇 퍼센트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 걸 물어볼 리가 없잖아. 그런 걸 물어볼 리가 없잖아요. 아니 와이프가 주식 처분하라고 시켰구나 라고는 뜻으로 이해하신 건가 싶어서 아니야. 럭키비키 대체어는 뭐 천천히 생각하면 되죠. 시간은 아직은 이게 뭐 마감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요즘 고민이 까르르 웃을 만한 좋은 일을 찾는 거예요. 고민이라고 하기도 그런가? 제가 감정이 이제 메말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조금 더 감정을 잘 느낄 수 있도록 감정을 살리려고 까르르 웃을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먹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하면서 살려고 해요. 옛말로는 대박이란 말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그렇네요. 대박. 방금 트림할 뻔했어. 그래서 입 다물고 있었어. 대박은 뭔가 방송에서나 쓰는 수나우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나는 그냥 뭔가 대박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뭔가 부적절한 표현을 감지했대요. 배부르게 먹고 왔더니 샐러드에 달걀에다가 요거트까지 먹고 왔더니 개를 붙이는 거는 너무 그건 너무 좀 그래. 미디어에서 감탄사가 대박만 가득하던 시절이 있었죠. 참신하진 않겠지. 개나 캐 좋아 이런 거 대존맛 이런 맛 별로 존 들어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 그거 시작은 럭키비키랑 같은 뜻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냥 천천히 제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고 어느 날 짠 하고 들고 나타나야지 뭐. 왜 이렇게 부적절한 표현으로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개나 존 같은 접두어는 좀 그래. 나만의 표현을 쓰고 싶다는 거지. 좀 예쁘고 좋은 말. 럭키비키는 장원영 말이니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점심 먹고 왔습니다. 운동 가야 돼서 좀 일찍 먹었습니다. 맞아요. 비키가 영어 유치원 시절 이름이래요. 이름도 예쁘게 지었어. 비키. 원영이 비키.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테스트는 그만하려니 무슨 말이에요? 제가 뭔 테스트를 했나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제가 뭔 테스트를 했나요? 테스트한 거 없는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요, 저분 자꾸 뭔가 보스에 걸리시는 걸 보니 클린복 감지 회피 테스트 같은 거 잘리는 단어 찾고 계신 것 같다고. 일부러 하는 거면 하지 마세요. 다른 분들이 거슬려 하십니다. 다른 분들이 불편한 행동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 방송 다 놓쳤네. 어제 막걸리 드시고 푹 주무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지금 왔잖아요. 오늘 오후에는 방송을 못할 수도 있고 짧게밖에 못할 것 같아가지고 왔습니다. 오후에 스페인어 공부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돼서. 클린봇이 일상어인데 자르기도 해서. 근데 저분 반복적으로 하셨다라고 하셔가지고 다른 시청자분이 조금 불편해 하셨다라는 의견을 제기해서 그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장난은 거기까지. 잘 챙겨 먹으려고 집에다가 전 똑같은 루틴으로 먹는 게 몸에 좀 받아가지고
요즘에 계속 샐러드에 삶은 달걀에 요거트 이렇게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침도 약간 시리얼, 몸에 좋은 시리얼, 안단 시리얼이랑 배 안 아픈 우유 해가지고 먹고 있고, 저녁만 좀 자유식 먹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섞인 믹스 샐러드 먹는데 올리브 오일이랑 발사믹만 뿌려서 먹습니다. 좋은 점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점심은 드셨어요? 지금 아니면 드시고 계신가요? 저는 이미 먹고 왔습니다. 행운 줍기. 그것도 좋은데요? 드레싱은 역시 근본 발사믹, 맛잘알이라서 먹는 건 아니고 올리브 오일에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찾다가 발사믹을 찾은 거예요. 트위터에 올리셨어요? 감사합니다. 트위터 보고 오셨구나. 이거 완전 행운 줍기잖아. AI한테 기분 좋은 유행어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바보 같은 소리만 해서 포기했다고.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시켰구나. 행운 줍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행운 줍기잖아. 이거 완전 행운 줍기잖아 라고. 일단 좋은 의견 하나 접수했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왜 감탄사? 저는 오늘 상체 운동하러 가요. 아마 어깨나 팔 하지 않을까? 기분이 리노아하다? 그건 왜요? 기분이 리노아하다가 무슨 뜻이지? 기분이 리노아하다. 나는 나다라는 뜻일까? 기분이 나다운 기분이야? 나는 나다. 아까 유행어 부탁했던 AI가 한 말이라고? 핵심을 못 찔러. 그러게. 아까 행운 죽기가 훨씬 나은데 사람이 만든 게? 저 감사일기 되게 꾸준히 써가지고 자랑. 오늘까지 며칠 썼나 보면 매일 감사일기 써가지고 1, 2, 3, 4, 5, 6, 7, 8, 9 오늘까지 열흘째 감사일기를 하루도 안 빼고 썼습니다. 잘했죠? 이거 약간 심리학 책에서 추천해가지고, 그리고 역시 인간의 창의력이 더 높네요. 하는 건데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사소한 것도 감사하다라고 적으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상태가. 이제 나쁜 생각만 안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목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생겼잖아요. 제가 졸업했을 때 언젠가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리노아 방송이 그립다, 리노아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방송을 만들고 싶다 라는 게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도 감사일기는 아니지만 사소한 감정 하나씩 적는 거 하고 있어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오늘은 땡땡해서 기분이 땡땡했다 이런 거. 리노아 방송이 이미 근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그리워해 주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고. 리노아님 아침 방송 연속일 수도 생각해보니 엄청나신다. 감사합니다. 그거 리노아 바쁘다고 일주일 쉴 때도 나왔다고? 아니 너무 짧고 더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이번 주는 금요일 쉽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 아침 방송 쉽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루틴을 뺐던 거고 이번 주는 금요일 방송 쉽니다. 그러고 보니까 일정표를 안 올렸네. 일정표 올려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일정표 조금 있다가 생각나면 일정표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퇴원 결정됐어요. 축하드립니다. 퇴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퇴원을 축하합니다. 다 나으신 거나 깔끔하게 나으신 건 아니라도 태어날 만큼은 좋아지셨을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약을 받고 아마 이제 왔다 갔다 집에서 하시지 않을까. 리누아 덕분에 병원 생활 동안 저는 오히려 병원 생활 하시면서 채팅을 열심히 쳐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쁜 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항상 채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깔끔한 게 나은 건 아니지만 놀랄 정도로 호전됐다.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이다. 사람은 쉬어야 돼. 그러게 회사 안 가고 5일? 그쵸, 5일 정도 입원하셨죠? 그 정도 쉬신 것만 해도 몸이 많이 회복됐나 봐요. 병원에 리스폰 장소가 그건 아니지. 휴식이 엄청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회사를 안 가고 쉬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안에는 자아가 두 가지 있거든요. 제가 심리학 책에서 읽었는데 어린아이의 자아랑 어른의 자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린아이의 자아는 놀고 싶어하고 먹고 싶어하고 재밌는 걸 추구해요. 근데 이 어린아이의 자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정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놀고 싶은 거 적절하게 충족시켜주고 갖고 싶은 거 여러분 가차 건담 사고 싶고 하는 거 가끔 사고 하는 거 너무 참지 마세요. 가끔은 하시는 게 좋대요.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너무 어른의 자아로 억누르면 병 생긴대요. 회사 안 가고 병원에만 2달 있으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뭐를 갖고 싶은 거를 산다든지 꼭 지름이라기보다가 갖고 싶은 걸 산다든지 가고 싶은 여행을 간다든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어린아이의 자아는 욕구 뭔가를 원한대요. 원하는데 그 어린아이의 자아를 어른의 자아로 너무 억누르면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정년퇴임하시니 통기타 그걸 하시고 싶었던 거겠죠. 계속 아버지 안에 있던 소년의 자아, 어린 자아가 나는 그때 기타를 치고 싶었는데 못 샀어. 이제는 할 수 있어 라고 아마 사셨던 거겠죠. 억누르고 계셨던 거를. 누구나 은퇴 뒤를 항상 평생 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은퇴 뒤를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하는 마음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일이 제가 없어지면서 깨달았는데 일이 없어지면은 이제 병적인 권태감이라는 게 오거든요. 제가 느꼈던 증상인데 무료하고 병적인 권태감이 오면 그게 우울감으로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없어졌을 때, 내가 백수나 한량이 됐을 때, 그것도 체질에 맞아야 평생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적성이 맞아야 백수나 한량을 계속 하는 건데, 안 맞는 보통 사람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대신에 할 수 있는 일을 생각을 미리 해놓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겪어보면서 병적인 권태감을 겪어보면서 느꼈습니다. 생각이 계속 부정적인 방향으로 스노우볼을 계속 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멈춰줄 수 있는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그게 시청자님 아버지한테는 통기타였던 거고 다른 분한테는 여행 가는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요리를 한다든지 뭔가를 만든다든지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 일이긴 한데 그 스노우볼이 부정적으로 구르는 거를 멈춰줄 수 있는 거를 뭔가는 젊었을 때 찾아놓는 게 좋다. 젊었을 때 경험을 많이 해봐야 그런 걸 찾을 수 있거든요.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빠질 수 있는 거를 체력이 있을 때 젊을 때 찾아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몰입할 수 있는 대상, 내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몰입할 수 있는 대상. 저는 책으로 그 시간을 다 채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마음의 병이 오니까 소설을 못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설을 못 읽으니까 읽을 수 있는 책이 급격하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으로 그 시간을 다 채우지를 못하니까 병적인 권태감이 왔고 마음이 무너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되지 않으시려면 뭔가 경험을 평소에 많이 해보시고 가지고 싶은 것도 가끔은 사보시고 어린아이의 자아를 너무 억누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약간 모범생 증후군 같은 거, 착한 아이 증후군처럼 그런 거 있어가지고 이거는 안 돼, 이거 해야 돼 라는 그게 되게 강했거든요. 스스로한테 그렇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야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변신 로봇을 갖고 싶으면 그걸 사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일이 몸에 있기 시작하면 그때 취미생활 다시 좀 해봐야겠는데 취미생활이 뭐가 됐든 뭔가를 젊었을 때 많이 경험을 해보시고 시간 관리하는 것도 나한테 시간이 많이 주어졌을 때 시간을 쓰는 법도 연습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사실은 인간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인간은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평생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지고 밥 먹고 왔어요? 뭐 드셨어요? 인생 얘기에다 갑자기 밥 먹고 왔어요 하니까 바뀌었어. 인생은 유한합니다. 너무 늙기 전에 버튜버란 게 유행해서 다행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1,000원 항상 보내주셔서 익명의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라면 로제? 그런 게 있어요? 점심은 돈가스, 인생은 밥 먹기 연속. 갑자기 일어서길래 선거운동 나를 뽑아다오 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일이 안 익으셔도 틈틈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뭐 하면 해봐야지라고 단서를 달면 선 과제를 해결하고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예를 들어가지고 요가 하는데 다리 찢기 동작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그것만 가르쳐주는 학원 같은 데 가볼까라고 했는데 제가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이 일단 대중교통으로 못 가는 데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되게 고민 중이에요. 유연성만 길러주는 요가를 하는 학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학원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학원이 맞지. 학원이 맞지. 그러니까 근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유연성에다가 수업을 중점을 맞춘 거. 꾸준히 그쵸. 약하게 늘려주는 거 아닐까. 안 다녀봐서 사실 몰라요. 거기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가 거기 안 다녀봐가지고 몰라요. 학생 때도 항상 유연성 테스트할 때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물이 안 가게 살살 꾹꾹은 아플걸? 뭔가 방법이 있겠죠. 그 노하우가 있겠죠. 확 찍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서서히 뭐 굳은 데를 푸는 것부터 하겠죠. 어젠가 제가 허리 숙여서 발끝에 손 닿게 해보려고 했는데 무릎 밑으로 안 내려간다고? 진짜 뻣뻣하신데? 발끝에 팔 간격이 한 20cm 남는다고? 다들 몸이 굳으셨구나. 내가 굳었다고 나 다리가 90도밖에 안 벌려져서 굳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숙여지거든요. 전굴은 되거든요. 원래는 발목까지는 갔어요. 저도 안 내려가요?
한 번 굳으면 그거 다시 푸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 다리가 안 벌어져가지고 지금 90도밖에 안 벌어지거든요. 거의 쫙 벌어졌었는데 학생 때도 굳은 상처였는데 하면은 천천히 하면 될 거예요 아마. 전문가가 가르쳐줘서 천천히 하면 아마 될 거예요. 으아 허리 나간다라는 느낌이 그 정도는 멈춰야죠.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세요. 제 관절은 너무 굳어서 떨어져도 벽돌 대신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너무 심각한데? 솔직히 운동 안 하면 90도가 딱이지 않냐고? 90도보다는 더 옆으로 벌리고 싶은 거죠. 실험 때문에 적정 작업 높이를 유지하지 못해서 허리만 유연해요. 두세 번 하니 오금이 찌릿하다. 뱃살이 너무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고? 뱃살이 진짜 많아지면 발톱을 못 깎는다던데 그 말 진짜예요? 여러분 아세요? 발톱을 못 깎는데요. 자세가 안 나와서 발톱을 못 깎는데. 저는 어깨 쪽을 더 신경 쓰긴 해야죠. 그래서 해보고 싶었지만 아직 그 학원 등록 안 했고 못 갈 것 같아. 아마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미국인급이지 않을까요? 미국인급, 미국 월마트급. 미국 월마트에서 그 타고 다니는 카트 같은 거 타고 다니는 분들 있죠. 배가 이제 그거를 가리는 거지. 발까지 못 가게. 어릴 때 발목을 목 뒤에 걸었었는데 그 동작 저도 어렸을 땐 됐었어요. 양쪽 다. 맞아. 그런 거 타고 다니는 거. 탈 것 뭔가 타고 다니잖아. 어렸을 때는 누구나 유연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 점심 메뉴 저한테 공개해주신 분은 마라탕 드셨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칼로리바 먹고 계신다는 분도 계셨어요. 요즘엔 머리카락만 유연한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발이 안 잡혔습니다. 원래 약간 뻣뻣한 유연성도 타고나는 게 크긴 한 것 같아요. 짜파게티, 계란, 바나나 드셨어요. 체육복 입고 목 걸고 한 다리로 서면서 놀았는데. 그러니까 애들 때는 그런 거 많이 하죠. 지금 보니 광대인가? 다리 찢기 30도, 그래도 90도는 되지 않을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만 가능했던 묘기. 근데 지금은 안 되시는 거죠. 90이 안 될 것 같다고? 진짜 강대였어요. 유연성은 안 쓰면 금방 굳는 것 같아요. 제가 요가를 한동안 쉬었잖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몸이 굳은 거예요. 되던 동작이 안 되는 거야. 이마까지는 올라갑니다. 됐다 했는데 크 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안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모시모시 괜찮으세요? 허벅지 땡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무리하면 다칠 수도 있어요. 예전에 발레 할 때 억지로 다리 찢어가지고 한 반년 고생하시는 분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건강한 리노비다. 유연한 리노비다. 건강보다 유연한 리노비다. 살 빠져서 놀란 것도 있고 요가를 쉬었다가 갔더니 몸이 급격하게 굳어서 다리가 90도로밖에 안 벌어지는 거예요. 되던 아사나, 그러니까 요가의 동작을 아사나라고 하는데 되던 아사나들이 하나도 안 되니까 이제 선생님이 여러 번 놀라게 하는 거죠. 얘가 제로로 돌아갔구나라고. 그래도 저보다 많이 벌어지시네요. 여러분은 남자고 전 여잔데 그래도 여자가 조금 더 유연하지 않겠어요? 조금 더. 나는 어깨가 지금 그게 안 되거든요. 등이 가려워서 긁으려고 하는데 뒷짐지고 손을 이렇게 올리는 게 왼쪽 어깨가 일정 높이 이상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되게 웃긴 게 오십견처럼 팔이 머리 위로 만세해서 안 올라가는 거 아니면 생활에 지장 없으니까 이 정도 치료하면 된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바꿔야 되나 생각 중이야. 이 정도 가동범위면 괜찮은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아프거든요. 위아래로 손끝 닿기가 지금 안 돼요. 그게 안 돼. 일정 높이 이상 안 올라가. 모르겠어요. 자연 치유란 의미도 아니고 이 정도면 병이 아니다라는 느낌? 근데 나는 아직 아프거든. 좀 지켜보다 그쵸 바꿔야 될 것 같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병원의 기준 다 나았음의 기준이랑 내 기준이랑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아픈데 선생님은 괜찮다라고 하시니까. 근데 운동 선생님이 제가 운동할 때 특정 동작을 하면 팔 한쪽이 왼쪽 팔이 부들부들 떨리는 증상이 있는데 그거 근육의 힘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덜 나은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도 덜 나은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고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어. 맞아요. 늙은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에요. 완전 늙진 않으셨는데 좀 나이가 있으신 연세가 있으신 분이야. 병원도 여기저기 다녀봐야 한다고? 재활의학과를 가볼까? 어느 날 이제 의도치 않게 올렸는데 괜찮아짐 이런 스토리로 흘러가긴 한다고? 새로 생긴 재활의학과가 있는데 평점을 없어가지고 한번 가볼까? 지금 가는 데는 되게 오래된 병원이고 재활의학과는 새로 생긴 데예요. 정형외과란 게 엄청 애매하긴 해요. 그쪽 큰 병원 간다고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 몸이 70% 정도까지 살려놓으면 나머지는 자력 회복된다. 지금 70%안 되는 것 같은데 내 기분은? 지금 한 60점 정도인 것 같거든요. 보통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안 괜찮다, 애초에 쓰지도 못하고 움직이면 죽으려 한다 이런 느낌이라고. 근데 제 기분은 100점 만점이면 한 60점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보는 제 어깨 상태랑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어깨 상태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체외 충격파는 효과가 있으니까 일단 잠시만요. 충격파는 의외로 효과가 있으니까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기분 내키면 지금이다 하고 가야 된다고? 새 병원을 가보기 전까지 모른다고? 재활의학과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요. 저도 어깨, 팔목, 무릎 등 다양하게 정형외과를 다녀보신 경험이 있으시구나. 정형외과에서 해주는 치료 중에 그 전기 찌지직 붙여가지고 하는 거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왜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아버지 추천받아서 갔는데 잘하는 곳이더라고요. 몸 움직이는 걸로는 재활의학과를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른손은 수술받고 나서 왼손에 60% 정도만 힘낼 수 있긴 한데 지장은 없다고. 그 정도면 나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불만족하면 다른 병원 가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일단 내일 예약한 것까지는 가볼게요. 제가 모범생 증후군인지 착한 아이 증후군인지 다음번 예약해드릴게요 하면 싫어요, 아니요를 못하고 자꾸 네 하고 잡아주세요라고 대답을 해가지고 계속 다니고 있어 지금.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딴 병원에 가는데. 그럼 그냥 전화로 취소하고 다른데. 근데 내일은 치료를 받고 싶어요. 그 해외 충격파 그거는 하고 나면 좀 아프기는 하지만 효과가 있거든요. 산타 감사하고요. 받으신 분은 축하드립니다. 산타님 감사합니다. 나는 나중에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화 따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온다고? 축하드립니다. 산타님 감사합니다. 해외 충격파까지만 받고 다음 주에 새로 생긴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일단 그 병원이 예약이 되는지 전화를 해봐야겠습니다. 재활의학과도 아마 예약제이지 않을까. 저는 아직 다니는 정형외과 가면 10년 넘게 본 간호사분이 아직도 귀엽다고 해준다고. 대신 새로 가는 병원에 다른 병원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왔어요라는 하지 마시고 증상만 솔직하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솔직하게 제가요 사실은 저쪽 정형외과에 다녔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솔직해지지 말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그러면 객관적으로 안 보고 환자 마음에 들게 뭔가 유도할 수도 있다고. 아니면 타 병원에서 진료 받았는데 차도가 없어요까진 괜찮아요. 타 병원에서 진료 받았는데 차도가 없어요라는 표현 좋은 것 같다.
때 접수 완료. 그리고 아픈 증상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아, 좀 내려오자. 왜 이렇게 올라가 있지? 짠. 저도 맞아요. 어깨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치료나 시술이 비싼 게 많아. 갈 때마다 돈이 많이 들긴 해요. 그 체외 충격파도 싸진 않더라고요. 정형외과랑 재활의학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고. 분위기 잘 보셔야 하는데 리누아님 좀 잘 속는 잘 속는 것 같다고. 진짜? 어리버리하다는 거잖아. 이거 하자고 하면 그냥 하실 것 같다고. 아니라고 부인을 못하는 내가 참 부끄럽군. 아니라고 부인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부끄럽군요. 보증 저리 가. 임시 제한 당하고 싶으세요? 뭔가 비싼 진료가 나오면 제미나이나 GPT한테 한번 물어보는 걸로. 쓰다듬게 정수리 싫어요.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님. 내일 정형외과 갔다 오면 정형외과 갔다 오면 4시. 내일도 오후 방송 되게 짧게 할 것 같네. 재활병원이 조금 더 가까워요. 훨씬 가깝다고 해야 되나? 생각보다 거절은 분명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가볼만 하다고. 정형외과는 좀 걸어야 되고 운동 삼아 그래서 걷는 기분으로 다니고, 재활의학과는 되게 가까워요. 그냥 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왜냐면 여기서 검사한 게 없어요. 기껏해야 엑스레이 찍었는데 엑스레이로는 근육이나 인대 하나도 안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단서를 떼도 크게 의미가 없어. 괜히 돈만 들어. 진단서 떼는 것도 돈인데. 재활병원이란 건 기본적으로 비싼 치료를 받는 걸 어느 정도 일단 전화를 해보려고요. 재활병원에 어떤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기기를 체외 충격파는 있는지, 아니면 저번에 어떤 분이 근섬유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했는데 그런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일단 문의를 해보려고요. 근데 왠지 이렇게 얘기해놓고 다음 주에도 정형외과 갈 것 같아. 근전도 검사? 아, 간지러. 침 꽂고 전기를 흘려보내는 근전도. 아니면 괜찮을 겁니다. 그거면 어떻게 된대? 아파요? 죽어요? 그럼 안 할래. 안 할래. 왜 그 검사를, 아픈 검사를 왜 받아야 되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크게 다치신 게 아니면 콕 집어서 원인을 눈으로 확인할. 그러니까 정형외과가 약간 그런 것 같아. 뭔가 점쟁이한테 가는 느낌이야. 무속인한테 가는 느낌이야. 방금 병원 가서 손가락에 충격파 치료받고 프롤로 주사도 맞고 왔어. 프롤로 주사가 뭐예요? 그 주사 맞는 거를 프롤로라고 불러요. 저도 주사 맞아봤었는데. 첫 추나 치료 때도 겁나게 아팠는데 일왕은 근전도 검사였다고? 그럼 안 할래. 깨끗하게 그 검사. 염증 일으키는 주사예요. 저도 뭔가 주사는 맞았는데 그게 뭔 주사인지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 간 날 주사를 맞았거든요. 근데 그 주사 효과가 전혀 안 느껴졌어. 효과가 그래도 주사를 맞았으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 염증이 나야 치료가 되는데 염증이 안 나는 때에 맞는 주사. MRI 정도 가야 좀 나올까 말까인데 너무 비싸고 나왔는데 엄청 사소한 거라 딱히 기존 진료 대비 해볼 만한 게 없고 그렇다고. 나도 왠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큰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왠지 그럴 것 같아서. 나도 왠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딱 저거야. 저 기분이야. 제가 지금 리노아님처럼 약간 의심병 같은 게 꽂혔어요. 결국 MRI까지 찍었다. MRI 찍으려면 큰 병원 가야 되잖아요. 모르겠다. 일단은 내일은 정형외과 가보고 다음 예약을 제가 잡아올지 안 잡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무릎 수술한 데라 그나마 원장님이 싸게 찍게 해주셔서. 수술비를 현금으로 한 방에 때려박은 환자라 서비스 해줬다고. 제가 가는 데는 MRI가 없어요. 그냥 엑스레이밖에 없는 동네 병원이야. 그래서 MRI 찍으려면 큰 병원에 가야 돼요. 저 작은 동네 병원이라서 MRI나 CT가 없고 엑스레이만 있어요. 있는 게 더 이상한 거라고? MRI는 동네에서도 조금 큰 병원 가야 된다고? 요새는 작아도 CT 정도는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MRI 찍어야 될 것 같긴 해. 동네 병원이라서 그런 거 없어. 엑스레이밖에 없어. 진짜 큰 병원 가야 돼. 근데 그 정도 갈 정도로 또 아프진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매하지. 안녕하세요. 완전 애매한 상태임. 지금 오신 분 반갑습니다. 점심은 드시고 오셨나요? 애매하게 골치 아파. 이렇게 확 엄청 아프면 아예 큰 대학병원에 가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게 찔끔찔끔 나아지면서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액션을 취하기가 애매해요. 이러다 천천히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 말대로 자연 치유 될 수도 있고. 일단 운동 선생님이 보기에는 벌벌 떨리는 것 빼고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이상은. 애매하게 지속되면 큰 병원을 간다고. 마취 통증의학과에 가서 주사를 맞긴 하는데 1, 2주 지켜봐야 돼. 저 주사는 한 번 맞았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불편하면 가보는 게 맞다고 봐요. 다른 의사 소견도 한번 보자고. 일단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예약이 되나 안 되나? 완전 예약제일 수도 있으니까 재활의학과라서. 초음파 검사기도 없어요. 여기는 진짜 동네에 오래된 병원이라서 엑스레이밖에 없어요. 재활의학과 가서 지나가다가 나오는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너무 뭔가 저기요 이 병원 좋아요. 너무 웃기다. 그분은 거기가 좋으니까 다니시지 않을까? 좋다고 하지 않을까요, 대체로? 진짜 그렇게 한다고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 방법은 좀 아닌 듯. 그 방법은 좀 아닌 듯. 그런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팅 규칙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력은 좋은데 막 인싸 의사분이셔서 스몰 토크 엄청 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물어보고 다음에 가서 물어본 사람 옆에 앉으라고? 일반 의가 전문의처럼 열어도 XX과 표기는 불법이라 안 하고. 여러분 채팅 규칙 지키는 게 조금 너무 빡빡하고 어려워요? 나 궁금해. 너무 빡빡해요 저희 방?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 엄청 막 기강을 잡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까먹거나 안 보고 온 사람이 많다고? 나름 풀이에요. 깜빡하기 쉽다고. 어떻게 해야 잘 주지를 시킬까? 옷을 살려야 돼. 그렇게 빡세진 않아요. 한 번씩 실수하신 분은 한 번씩 깜빡해서 그래. 오케이. 악의는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규칙을 안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까먹었다. 전화는 일단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화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 듯. 여러분들이 이런 상담도 해주고 너무 좋네요. 어깨 아픈 거 가지고. 사소한 건데 진짜. 이제 막 헷갈려서 전화해서 거기 잘해요라고 뭐 아니지 예약이 되나요? 라고 일단 여쭤봐야죠. 친근하게 얘기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깜빡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진심으로 걱정할 땐 깜빡하긴 하죠. 그러니까 문의 전화 자체는 큰 거 아니니까 예약이 되나요? 진료 보러 갈 수 있나요?는 별거 아니니까.
버튜버 아픈 사람 많아서 이런 상담이 많아요. 팔을 붙잡혀서 이리저리 움직였던 기억이 나요. 점심시간, 아 맞다, 점심시간도 확인해야 되는구나. 두 시쯤 운동 갔다 와서 연락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운동 갔다 오면 한 3시 좀 덜 될 것 같거든요. 그때 전화해보면 될 것 같아요. 메모. 메모 중. 끄적끄적 적었어요. 여러분들 다 식사는 하고 오신 거죠? 1시면 지금 다 먹었어야 될 시간 같은데. 아날로그 소리 좋다. 감사합니다. 이제 먹으려고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셨구나. 이제 먹으러 나가요. 눈 뜬 지 얼마 안 돼서. 돈가스 다 먹었어요. 맛있게 드셨나요? 식빵 구워서 허니버터랑 흑임자버터? 흑임자버터는 처음 들어봤어요. 흑임자버터는 처음 들어봤어. 상체, 허리, 하체 가동부터 봐주실 듯. 흑임자버터라는 것도 있구나. 처음 들어봤음. 얼그레이 버터도 있는데 흑임자 버터 다 먹으면 먹으려고요. 빵을 좋아하시나 보다. 버터를 이것저것 사놓으신 거 보면. 나 자꾸 어깨를 움직여보고 있어 지금. 흑임 버터는 뭐예요? 지금 농담하신 거예요? 뭔가 말장난이야? 저거 좀 애매한 안건인 듯? 애매한 안건인 듯. 맞아요. 스트레칭. 부분 어깨 한번 켜고 또 뒤로 한번 젖히고 왼쪽으로도 한번 하고 오른쪽으로도 한번 하고.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셔서. 스트레칭은 중요하죠. 이쪽으로도 한번 하고 약간 대각선. 리하리하 오늘도 무더운 오후. 1000원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또 점심 먹기 전 스트레칭. 이제 출근을 하시면 자주 못 뵙게 되겠군요. 아마 주말에만 뵙게 되겠네요. 아쉽다. 민우아가 트위터에서 알려주신 스트레칭 잘 써먹고 있어요. 저도 그거 자주 합니다. 엄지 위로 해가지고 하는 거. 회전근개는 어깨를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하고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어깨가 굳는 것을 조심해요. 전 어깨를 많이 쓰는 직종은 아닌 것 같아요. 라운드 숄더. 저 라운드 숄더래요. 말렸대요 어깨가. 그래서 자꾸 펴래요. 그래서 지금 펴고 있어. 제가 전에 트위터에 올렸던 스트레칭 있는데 그거 되게 좋아요.
어깨가 굳는다고 표현을 하지만 등 쪽 근육이 굳는 게 커서 등을 푸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등을 풀어야 하는구나. 그러게. 등 운동 하는 것도 좋아요. 다 연결돼 있음. 목, 어깨, 등. 맨날 목, 어깨만 돌렸는데 등도 해야 된다는 거죠. 등 올리신 거 해보니까 효과 컸어요. 그쵸? 그거 좋죠. 간단하고 하기 어렵지 않고. 철봉 같은데 꾸준히 매달리기만 해도 효과 좋. 철봉이 없음. 집에 철봉이 없음. 짐에도 그 뭐지? 매달리는 철봉은 없어요. 턱걸이 하는 철봉은 있어. 그럼 두 개가 다르지 않나요? 턱걸이용이 하면 된다고? 무의식적으로 어깨 올리는 것도 문제라서 그럴 땐 어깨 으쓱 올리고 10초 유지하고 천천히 숨을 내뱉으면서 내리는 거 3번씩. 둘, 셋, 3번 했어요. 앉는 자세 자체가 진짜 안 좋은 자세입니다. 저 방송하면 오래 앉아 있잖아요. 물론 방송을 그렇게 길게 하진 않지만 어제처럼 길게 하는 날은 좀 드물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고 보통은 1시간, 2시간 끊죠, 저는. 그렇게 해야 어깨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게 방지돼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제 루틴에 넣어놓을게요. 스트레칭 하면서 일어나서도 스트레칭 꾸준히 해야 돼요. 오늘도 운동 가면 스트레칭도 할 거예요. 선생님이 스트레칭도 항상 한두 가지는 넣어주세요. 오늘은 상체니까 아마 상체 스트레칭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는 그렇게 많이 앉아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제처럼 방송하다 화장실 갈 때도 스트레칭 하자. 지금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요. 말 나온 김에 화장실 한번 갔다 오지 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민우와 목소리와 함께하니 짜장면이 더 맛있군요. 짜장면 드시고 계시는구나. 단무지도 같이 드세요.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으니 물을 마셔야겠죠. 왜냐면 내보냈기 때문이죠. 내보낸 만큼 또 물을 넣어줘야죠.
다리를 펴고 좀 움직이려고 쫑쫑쫑 했어요. 일단 스트레칭은 끝나고 운동 가서 제대로 하려고 해요. 30분까지 방송하다가 갈 거거든요. 한 15분 남았나? 15분 동안 아웃풋만큼 인풋을 또 넣어줘야죠. 여러분들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궁금한 거 있으면 열심히 하세요. 짜장면이 스파게티 닮았는데 스파게티 면으로 짜장면 하면 어떻게 되지 해서 찾아본 적이 있었고, 실제로 스파게티 면으로 짜장면 만들기가 있었어요. 하신 분이 이미. 이게 짜파게티라고? 짜장 플러스 스파게티, 짜파게티. 삶을 때 중탄산 나트륨을 넣으면 짜장면에 쓰는 면이랑 스파게티가 비슷해진다. 리누아님은 처음 타는 월급으로 사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책은 너무 평범하고 하고 싶은 거라. 어렵다. 처음 타는 월급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다. 리누아님은 전화 받으면 목소리 때문에 어린이를 오해받으시기도 하나요? 아니요. 리누아 가면 콜라보 제품 사러 편의점 가야지. 처음 타는 저는 음식물 처리. 진짜? 진짜 특이한데요? 음식물 처리기가 여름이라서 너무 힘든가? 그래서 그거 사시게요? 은근 꿀템이라고? 이미 목표는 정하셨네. 음식물 처리기를 산다라는. 옛날부터 사고 싶었다고? 그럼 사셔야죠. 아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안에 어린아이의 자아랑 어른의 자아가 있는데 어린아이의 자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어린아이의 자아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아요. 너무 억누르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의 병에 걸려요. 저처럼. 네, 여기 좋은 예가 있다. 첫 월급은 아닌데 취직 후에 무선 청소기 산 기억이 나네요. 부모님 드렸었네요. 당시 부모님과 같이 살 때랑. 그 청소기가 너무 불편해서 무선 청소기를 샀다. 음식물 처리기 다음은 커다란 에어프라이어나 아예 오븐 둘 중에. 이미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너무 멋진데 계획이 다 있다니?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말에 오셨을 때 진짜 첫 월급 받아가지고 뭐 사셨는지 다음에 얘기해 주셔야 돼요. 결혼 전이나 후나 결국 가족 때문에 참고 산 건 똑같네요. 가족 때문에 참고 산다라.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1000원 감사합니다. 오븐 쓸 일 있으면 오븐 플러스 에어프라이어가 괜찮대요. 첫 월급은 아닌데 요즘은 로봇 청소기가 너무 탐나요. 요리가 취미이신가 보다. 음식물 처리기 필요하신 거 보면. 그러게요. 음식물 처리기도 사시고 에어프라이어도 사고 싶다고 하시는 거 보면 뭔가 주방 쪽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주방 일에. 저는 요즘에 탐나는 거, 나는 뭐가 있을까? 스타일러 같은 것도 땡기는데 스타일러 놓을 자리가 없어요. 나는 요즘 뭐가 갖고 싶을까? 내 어린아이의 자아가 너무 갖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봉제 인형 모으거든요. 봉제 인형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갖고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마음의 병이 생기고 나서는 그런 거를 봐도, 귀여운 봉제 인형을 봐도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아. 그냥 귀엽네 하고 끝이야.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안 들어. 너무 제가 억누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에어프라이어 사면 한 달 동안 유의미하게 체중이 늘어난다고? 뭘 자주 해먹게 되나요? 냉동식품 같은 거?
요즘 대형마트 가면 하이텐션 되는 곳이 장난감 코너보다 주방 가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욕구가 줄어든 것 같아요. 내 어린아이의 자아를 얘를 너무 야단치고 억눌러가지고 얘가 갖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1년 동안 먹고 싶은 것도 안 먹었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저 우울증이잖아요. 좋아하던 거에 무감각해진 우울증이잖아요. 저잖아요. 여기 좋은 예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린아이의 자아를 잘 풀어주세요. 저처럼 너무 꾹꾹 눌러놓으면 병됩니다. 진짜 귀여운 강아지 같은 강아지를 보면 예전에는 막 가가지고 한번 봐도 돼요 막 이런 거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귀여운 강아지네 라고 하고 지나가요. 좀 귀엽군 하고. 그래도 이게 낮은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전보다가는 저 낮은 것 같아요. 먹는 거는 그나마 챙겨 먹으니까. 먹는 거는 그나마 챙겨 먹으니까. 맞아. 사회에서는 어른인 척 하려고 그 어린 자아를 학대해가지고 억눌러요. 해야 돼.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 해가지고 얘를 막 억눌러요. 그래서 얘가 너무 아프대요.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돼. 어른스러운 사람은 이런 봉제 인형 같은 거 안 가지고 놀아.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리누아님 방송에서는 응애처럼 해도 괜찮아요. 다들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댈 수 있는 믿음직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응애보다가는. 리누아 방에 가면 다 얘기할 수 있어. 리누아가 있으니까. 나는 리누아한테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어. 라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리누아한테 얘기했더니 속이 후련해졌어. 이런 거. 리누아가 직접적으로 해결해주지는 못했지만 리누아가 얘기를 들어줘서 나 마음이 좀 편해졌어. 이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제 목표는 그겁니다. 저는 옛날부터 사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 이제서야 조금씩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의 자아를 마음껏 충족시켜 주세요. 갖고 싶은 거 하나씩 사면서 월급 받으면 하나씩 사면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주말에 가끔 와가지고 주말에 자주 와서 주말에는 꼭 오셔야 돼요. 주말에 오셔가지고 이번 주에 일 너무 힘들었어요. 징징징도 하시고 저 이번에 첫 월급 탔어요. 드디어 음식물 처리기 살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해주셔야 돼요. 약속. 주말에는 꼭 와주세요. 올 수 있게 되면 올게요. 이거 약속이라고 했더니 약속. 주말에는 아마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방송을 길게 할 테니까요. 토요일에는 못 오셔도 일요일에는 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에는 제가 아침 방송 위주로 하니까요. 아, 주말 특근이 있어요? 진짜? 어머나 세상에. 저 이번에 주식 물렸다고? 그건 내가 해결해 줄 순 없지만 들어드릴게요. 어쩌다가 물렸어. 얘기를 해보세요. 특근은 중대사항. 특이 붙었잖아. 특별한 사항이라는 거지. 주식은 조심스러워서 여기가 주식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들어드리는 것밖에 못할 것 같아요. 투자는 신중하게, 책임은 본인에게. 신입사원이라 당분간은 수습하느라 특근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요. 확정은 아니네요. 확정은 아니다. 주식이나
정치 얘기나 종교 얘기는 조심해야 돼, 여러분. 그 세 가지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주식, 주식, 종교, 정치는 건드리는 거 아니야. 애비. 좋은 정보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종교랑 정치는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엘프교 같은 거 없습니다. 엘프교 같은 거 없어요. 기성 종교를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각자 믿고 있던 믿음을 믿으시면 됩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은 교회 가시고, 절에 다니시는 분은 절에 가시고, 각자 종교를 믿는 바를, 종교의 자유를 실천하십시오. 루리액교? 그런 건 없을걸요? 버튜버 관련 논문 올라왔다고 하던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라이브 루리교를 믿어요? 그런 거 없는데 막 만드네. 대충 라이브 루리 3여신 리노아 로제타. 아래는 여자가 아니니까 야루비님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3야루비? 투야루비 3야루비 체제 맞지? 리노아 로제타 3야루비를 믿습니다. 아래는 여신이 아니잖아. 왜 거기다 슬쩍 아래를 넣어요? 왜 아래는 여신으로 취급해? 뭐 근데 본인의 종교니까 본인이 만든 라이브 루리 교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신을 누구로 정하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혼자서 믿을 권리도 있어요. 괜찮아요. 혼자서 그 종교를 그것만 안 하면 돼. 여기 와가지고 선교 활동만 안 하시면 돼요. 선교 활동만 안 하시면 돼. 라이브 루리교를 믿으세요 라고 여기 와서 선교 활동만 안 하시면 됩니다. 각자 종교의 자유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선교 활동만 안 하시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무엇을 믿으시든지. 전에 한번 잘리는 거 봤죠? 선교하다가 저희 방에 와서 있었죠. 나르는 스파게티 몬스터빔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무엇을 믿으시든지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마음껏 믿으십시오. 이따가 가서 제가 운동하고 빠르면 4시 반, 늦으면 못 와요. 늦으면 5시가 되면 못 옵니다. 제가 5시까지 안 오면 여러분, 리노아가 오늘은 오후에는 못 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시까지 안 오면 리노아 방송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리또 타임입니다. 그래도 점심 방송은 챙겨봐서 다행이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스트레칭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슬슬 점심 드실 분들은 드시고, 아까 나가신다고 하실 분들은 나가시고, 그러면 우리 슬슬 자리를 정리를 해볼까요? 앉았던 자리 정리해볼까요? 이따가 오후에 뵙게 될지 못 뵙게 될지는 슈레딩거의 상자와 같지만 내일 아침에는 확실히 뵐 수 있으니까 오늘 오후에 못 뵙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봐요. 우리 또 뵙겠습니다. 또 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미리 해버렸네.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사라질 때 뿅. 뿅 2번 했다.